제가 국수 완박이 아니라 국수 원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정원의 수사권이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제가 그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기예요. 굉장히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해요. 왜 위기라고 생각을 하냐면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게 이제 바깥에서의 위기이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숙주가 돼버린 거예요. 숙주가 되어버려가지고 기생충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그 이재명이 숙주가 돼서 올라오는 기생충이 누굽니까? 간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저기 PD님 고 좀 띄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원상복구되는 게 제1의 과제다. 우리나라가 안보가 철저해야지 6.25 같은 게 또 한 번 있으면 되겠습니까? 진짜 어떻게 우리가 만든 나라인데 또 그렇게 폐허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검수 원복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검수 원복보다 더 급한 게 국수 원복이라고 저는 이 연사 힘차게 주장합니다. 그랬는데 제 기억에는 저밖에 이 국정원 수사권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야기한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정법전 TV를 보나 저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반가워가지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PD님이 그 다음에 그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라고 있어요. 저게 언제 나온 거냐면 2018년 1월 달에 나왔었어요. 이게 권력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통령, 지금 현행이 아니라 옛날이에요. 옛날에는 심플했어요. 대통령 밑에 국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법무부 밑에 검찰청이 있고, 행안부 밑에 경찰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밑에 자치경찰이 있고, 이래가지고 검사들은 검사 역할을 하고, 경찰들은 경찰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국정원은 국정원의 역할을 하고 이런 식의 그 권력기관이었었는데 이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세요. 그 대통령 밑에 공수처 만들었죠. 그 공수처가 무슨 일 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죠. 법무부 밑에 검찰청 만들었는데 검찰청의 역할을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청 역할을 팍 줄였죠. 검수 완박을 갖다가 하고 싶었는데 검수 완박 못하고 검수 한 중간박 정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찰을 공용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일본은 경찰이 굉장히 세요. 경시청.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그 일제 때 순사들이 하도 날뛰는 걸 갖다가 보고 저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검사가 우리나라에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검사는 우리나라에 2,200명, 2,300명이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경찰은 몇 명이냐? 10만이 훨씬 넘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힘이 쪽수도 하나의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숫자가 많은 것 자체가 힘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런데 경찰에다가 힘을 갖다가 한다? 경찰은 공룡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일제시대 때 그 폐해를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이 검찰에다가 힘을 감독할 수 있는 힘을 갖다가 주고 대신 숫자는 조금 하고 경찰은 숫자를 갖다가 많이 하고 이래서 서로 견제하게끔 하는 게 그게 우리나라 시스템이었는데 그걸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2018년 1월 달에 그 개혁 방안에 아까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왼쪽에 보면 국가정보원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외안보정보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확 줄인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게 2018년 1월이었는데 2018년 1월 달에 누가 나와서 저걸 갖다가 보고를 했느냐, 발표를 했느냐, 그게 민정수석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2018년 1월 달에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조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저 일이 있은 다음에 2020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180석 넘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획대로 착착착 해가지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을 언제 만들었느냐? 2020년 12월 달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둔 다음에 2021년, 2022년, 2023년 3년의 유예 기간을 둔 다음에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인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간첩을 경찰이 잡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보기관이 잡지. 그 훌륭한 나라들은요, 좋은 나라들은 다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에 뭐가 있습니까? 모사드가 있죠. 영국에 뭐가 있습니까? 아주 대단한 정보기관이 있죠. 그 다음에 저기 미국에 뭐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CIA, 뭐 FBI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정원이 나름대로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 국정원이 역할 많이 했거든요. 제가 국방부에 있으면서 알았어요. 저도 국방부에 들어가기 전에는 국정원이 무슨 일 하는지 그냥 뭐 나쁜 일 하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정원이 진짜 알게 모르게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을 뺏긴 게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정원의 기능을 지금 어떻습니까? 첫 번째,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대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대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평온한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나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김정은이 뭐 하고 있습니까?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동포라고 안 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혁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포가 아니야. 뭐냐? 그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정혁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대국의 국민이야. 그런데 어떤 적대국이냐? 제1 적대국, 적대국 넘버 1, 2, 3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한민국은 적대국인데 그것도 제1의 적대국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걸 갖다가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에 계신 우리나라 국민들은 재외동포들은 이제 시민권 가지셨으면 좀 안심하셔도 되는데 대한민국 국적 갖고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은 긴장하셔야 돼요. 농담 아닙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 김정은이 우리를 그 자기의 제1의 적대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PD님 그 탑 좀 띄워주세요. 저게 뭐냐면은 그 조국 통일 기념탑이에요. 조국 통일 가운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3대 헌장 기념탑.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잘 만들었네. 저 우리나라에 저런 탑 있습니까? 북한이 잘 만드는 게요. 핵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해킹도 잘하지만 저런 동상 같은 거 잘 만들거든요. 그런데 잘 만들었잖아요. 저거 만드는데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뭐 우리 돈으로 뭐 100억 넘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나라에 저런 저기 상징물이 있나? 우리나라도 저런 거 하나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저게 지구상에 없어졌어요. 그 한 달인가 두 달, 1월 달인가 2월 달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인공위성 사진으로 딱 봤더니 얼마 전까지 저게 어디 있었냐면 저게 평양에 있었거든요. 저거를 김정은이 부셔버리랬어. 왜 부셔버리라고 했습니까? 저게 한반도가 그려져 있잖아요. 저 남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 동포가 아니고 적대국이야. 쟤네들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왜 그 쓸데없이 저 가운데 한반도가 그려져 있어. 북반부만 그려져 있어야지. 그러면서 저거를 갖다가 파괴할 정도로 부셔버릴 정도로 인공위성 사진 찍었더니 저게 이제 없어졌대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습니까? 국정원의 수사권이 없어요. 그럼 경찰이 하는데 경찰 보고 저보고 그럼 저 뭐랑 똑같냐면은 도둑이 막 이제나 들어올까 저제나 들어올까 그러는데 그냥 그 우리 집 그 현관의 비밀번호를 도둑이 우리 집 내 옆에서 이렇게 말뚱말뚱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가 1234야. 거기 선관이 무슨 비밀번호가 1234가 뭐 그렇다면서요. 지금 바꿨어야 될 텐데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가 1234인데 그거를 갖다가 그 도둑놈이 옆에서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그거 딱 열어놓고 번호키를 1234 외우기도 쉬운 거 그걸 딱딱딱 누르고 그냥 그 집을 갖다가 나가버린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게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여당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넘버원이 뭐냐? 넘버원이 그게 제가 봤을 때 되자마자 해야 될 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라고 이 여사가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뭐 받든 안 받든 어쨌든 텔레파시가 막 통했나? 뭐 남자끼리 통해서 뭐 하라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공수사권 반드시 원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70년 동안 길러온 그 많은 휴민트, 그 많은 전문가들 지금 싹 해가지고 진짜 손가락 빨고 앉아 있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우리 선조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형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나라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그 생각을 했다가 하고요.